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장사가 잘 돼야 저녁밥을 챙겨 먹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팔았죠. 힘들었지만 우리 현우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싹 달아났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아들이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 힘들어도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죠.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35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없었던 아들이 걱정되더군요. 직장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였지만 연애만큼은 영 서툴렀거든요. 영숙 씨, 우리 동네 미장원 미영이는 어때요? 올해 32인데 아직 솔로래요. 아이고, 우리 현우는 까탈스러워서. 주변에서 선보기를 권해도 번번이 거절하던 현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연락이 왔죠.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며느리감을 봤을 때 화려한 명품 가방과 하이힐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제게는 조금 낯선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참 예쁘구나. 어서 와요. 지은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신세대 여성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나 보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들떠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의 결정이었죠.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 걱정도 됐지만 아들의 행복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시장에서 번 돈도 좀 있으니까 결혼식.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 부모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대요. 엄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 아들 결혼식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 시대가 변했지. 결혼식은 강남의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은이의 부모님은 대학 교수와 의사였고 하객들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죠. 저는 평소 입던 한복을 갖춰 입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식이 끝나고 사진 찍을 때는 뒤쪽에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지은이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석에 서 있었죠. 현우는 바빠서인지 제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이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했죠. 처음 집을 구경하러 갔을 때 너무 호화로워서 놀랐습니다. 어머니 주말마다 오셔서 밥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 둘 다 바빠서. 지은이의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매주 토요일이면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치, 반찬은 물론이고 일주일치 식사 준비를 해두고 왔죠. 처음에는 지은이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특히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까지 제게 맡기더군요. 어머니, 이왕 오시는 거 집안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너무 바빴어.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일하는 생각으로 묵묵히 해냈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했지만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신혼집으로 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제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요. 지은이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장을 봐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니. 하지만 저는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애들끼리 편하게 놀고 싶은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장 단골 손님인 정희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 되는 사람 맞아요? 강남 카페에서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는데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우리 지은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직장 동료일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지은이의 행동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늘어났고 현우가 출장 간 날이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더니 이전 번호는 없애버렸고 SNS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죠.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당분간은 주말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그저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우야, 지은이가 요즘 많이 바쁘다며? 네, 엄마. 큰 프로젝트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못 봐요. 아들의 순진한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착각이기를, 제 오해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은이를 발견했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현우가 아닌 낯선 남자였습니다. 오빠, 이제 곧 칠순이에요. 그때쯤이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지만 제가 아는 그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손에는 비싼 명품백이 들려 있었고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들을 몰래 따라가 보니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길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죠. 친절한 행인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났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어머니 칠순이시잖아요.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다음 날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죠.
그동안 제가 바빠서 신경도 못 썼는데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현우 오빠도 모르게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의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지은아, 나는 별로.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제 걱정을 했죠. 엄마, 지은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엄마 편하게 쉬세요. 칠순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우연히 지은이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마주친 거죠. 아, 어머님, 태국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무슨 태국 여행? 아, 지은이가 어머님 모시고 태국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말했던 특별한 준비가 무엇인지, 왜 현우를 몰래 준비한다고 했는지,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제 전 재산이었죠. 현우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자금 보태고 나서도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태국행 비행기 표가 결제되어 있네요. 다음 주 수요일 출발이시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통장으로 무언가를 결제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누가 결제했는지 아세요? 네, 어머님 며느님이신 것 같은데요.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제가 위임장을 써줬다는 건지. 그러다 몇 달 전 지은이가 보험 서류라며 가져왔던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험금 수령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당시 안경도 없이 대충 서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위임장이었던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마침 전화하시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태국으로 떠나요. 제가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근데 지은아, 현우는 알고 있니? 아니요. 오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출발하는 날 깜짝 선물로 알려드릴 거예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왜 하필 현우 모르게, 왜 하필 태국인지, 그리고 그날 본 그 남자와는 무슨 관계인지. 지은아, 미안하지만 난 못 가겠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거절하세요? 난 시장 일도 있고 시장은 제가 다른 분께 부탁드렸어요.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어.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다 봤어. 그리고 내 친구도 만났고. 아, 그래서 절 미행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현우한테 다 말할 거야. 말씀하세요. 어차피 전 다음 주면 한국에 없을 텐데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던 거죠. 지은아, 설마. 네, 맞아요. 전 다른 사람과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태국에 가는 척 하면서 사실은 제가 혼자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통장의 돈으로요. 차갑게 내뱉는 지은이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한테. 어머니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전 이런 삶을 원한 적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지은이가.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현우에게 연락했던 모양이었죠.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님 통장에서 돈도 빼갔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들키게 만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이랬던 걸까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돈까지. 아니야, 현우야. 엄마 탓이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어. 아니에요. 지은이가.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래요. 처음부터. 현우의 흐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지은이의 전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현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네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돈은 제가 다 갚을게요. 엄마 통장에서 빼간 것도. 돈은 됐다. 내가 힘들지 않게 잘 살면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날 밤 현우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요. 엄마, 나 어떡하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가 있잖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지은이의 계획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제 통장 돈을 들고 도망가고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을 속은 채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이혼 서류를 처리하고 회사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서요. 다행히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요즘은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랑 같이 밥 먹으려고요.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주말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현우 옆에 단정하고 착해 보이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첫 인사부터 진심이 느껴지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전 우리 어머님이 장사하시는 게 자랑스러워요. 제 어머니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민지의 말에 현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행복한 미소였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고 살 뻔했어요. 고마워요. 그래. 이제는 행복해야 해. 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잘 선택했어요. 민지는 달라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때의 일은 필요한 시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더 단단해졌고 저는 더 지혜로워졌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게 더욱 즐겁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아들이 가끔 민지와 함께 장을 보러 오니까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